근데 우리는 2단원만 이번 지도 특강 때 완벽하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2단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한데, 2단원 여러분들이 제목 자체가 집합과 명제라는 중학교 때 꼭 배우지 않았던 처음 배우는 과정입니다. 집합과 명제. 그래서 여기는 도형 파트는 아니에요. 1단원과 좀 색깔이 달라. 집합과 명제인데 이건 생소한 개념이지만 각각의 뜻들을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뜻도 알고 연습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이제 집합 명제는, 자, 여러분 사실상 이거는 원어적 파트가 좀 쓰여요. 원어적. 그냥 말의 뜻,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뜻이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언어적 파트고 사실상 좀 수학적이진 않아요. 그냥 수학적인 어떤 계산,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5는 8이다, 이런 걸 달라요. 그래서 좀 신박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가볼게요. 120표 보자. 첫 번째,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부터 볼게요. 자, 우리 그때 처음 할 때 OTT 잠깐 소개했었는데 기억나니? OTT 때.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얘들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집합. 이게 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집합이랑 좀 달라요. 수학에서 말하는 상상하는 집합은 뭐냐면, 자, 특정한 기준으로 특정한 기준으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기준이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특정 기준은 절대로 애매해선 안 됩니다. 애매한 표현 같은 건 집합으로 보지 않아. 특정하다는 건 여기선 구체적으로 또는 명확한 말의 뜻이 적혀 있어야 저희는 그것으로 모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이 반에서 A형들의 모임, A형들의 모임이라는 건 혈통을 의미하는 거야. 당연히 A형이라는 건 구체적이죠. 설마 어떤 사람은 A형에서 O형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A, B형은 본 적이 없어요. A형이거나 B형이거나 O형이거나 A형이겠지? 오케이? 또는 이 반에서 키 180 이상의 모임, 승범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180 안 넘고? 키가 뻔히 큰데 예치야? 175. 그러면 저희는 그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한 얘기. 어쨌든 자, 또는 이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저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애매한 표현이에요.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명확하진 않죠. 나는 잘할 수도 있고 얘도 잘한다고 우길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을 수 있겠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건 집합인데, 애매하거나 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집합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A형인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 또는 180이라고 하잖아요. 키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좋은 예시입니다. 왜? 구체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명확하죠. 이거를 반박할 수 없죠. 되거나 안 되겠지. 자, 근데 집합이 아닌 것들도 뭐가 있을까? 솔직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집합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야. 큰 산들의 모임, 이런 것들도 읽어봤더니 모일 수 있나 상상해봤을 때 얘는 좀 애매한 표현이죠. 여기 근처에 뭐 있죠? 좀 적당히 큰 산? 여기 동네 뭐 있어? 유명한 산 뭐 있어? 몰라, 진짜 몰라. 소래산? 근데 그걸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저기 있는 한라산은, 저기 있는 일본의 뭐지?富士산? 걔는 또 큰데 우리 소래산 크다고 봐야 돼?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크다고 볼 수 있겠지. 애기들 봤을 때 엄청 크게 높이겠지. 근데 어차피 이것도 애매한 표현이 아니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근처에 옥구공원이라는 게 있어. 진짜요. 옥구공원. 그 산도 높나요? 애매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 문제를 봤을 때
기준이 애매하네? 라고 읽혀진다면 집합이 절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집합이 되는 것, 집합이 되지 않는 것의 예시는 읽어봤을 때 앞 문장이 구체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박할 수 있거나 애매한 느낌이다 라는 문장이면 집합이 아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집합들의 어떤 뜻은 배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표현 방법. 자, 집합은 이제부터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치면 그때 집합을 이제부터 주로 대문자로 적습니다. 대문자 A라는 건 어떤 집합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내가 심심하니까 구체적인 숫자 만들어 볼게. 1, 2, 3, 4.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으로 가요. 자, 집합은 첫 번째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는 이런 표기로 쓴 다음에 안에다가 모을 수 있는 각각의 것들을 안쪽에 적어주시면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믿었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이 집합에 괄호 안쪽에 놓인 쉼표에 이 각각의 노인수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나요? 각각을 너 원소구나 라고 있습니다. 집합을 구성하는 것, 원소예요. 괜찮습니까? 책 없어? 2도 원소, 3도 원소, 4도 원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약속이야. 집합을 이루는 각각을 원소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 그럼 그 집합 안에 원소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원소 하나당 1은 그 집합에 들어있어요. 멋있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이걸 삼지창 기호로 씁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원소가 그 오른쪽 옆에 있는 집합에 들어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속한다 라고 불러요. 그렇습니까? 속한다. 너 우리 수토 시반에 속하잖아. 너 우리 수토 시반에 속하잖아. 매티우스 학원에 속하잖아. 이 속한다라는 건 그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단절. 어쨌든 속한다라고 부르고, 자, 근데 갑자기 5라는 숫자라는 원소를 A에 속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A가 1, 2, 3, 4인데 5라는 건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속하지 않을 때는 뭐 하자? 삼지창 기호를 쓰고 빗금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속하지 않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집합 안에 뭐라고 하자? 중괄호 안에 모든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넣었을 때 이 집합의 각각을 부분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부분들을 원소. 엘리먼트의 약자긴 한데 넘어갈게요. 자, 그럼 속한다 기호는 살짝 일단 말했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자, 표현 방법은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말하는 방법.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원소라는 거 아까 그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을 원소라고 불렀잖아. 거기다가 나열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원소 나열 방법은 바로 각각의 원소를 쓰기 너무 힘들다. 느낌만 알면 돼. 각각의 원소들을 뭐 안에? 중괄호 안에 넣어서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뭐라고 하면 될까? 아까 했던 예시 집합 1, 2, 3, 4 5까지 넣을까? 그래. 이런 게 집합 표현법이야. 오케이? 중괄호 안에 뭐 했어? 그냥 될 수 있는 수들을 넣었어. 그치? 1, 2, 3, 4, 5. 자, 근데 이렇게 원소 나열법도 괜찮은 표현법이지만 가끔씩은 쓰기 귀찮을 때가 있어. 아니, 중괄호 열고 원소 닫고 열고 닫아. 자, 근데 이렇게 쓰면 귀찮을 때가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대지법이라고 있어요. 조건 대지법. 얘들아, 조건 대지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집합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이 중괄호를 닫으면 귀찮으니까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건 사실 말로 하기 힘들거든요. 조건을 사람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중괄호 열고 아까는 일일이 썼지. 자, 근데 조건 대지법은 중괄호 열고
내가 모으고 싶은 i를 문자 x라고 설정하는 거야. x 바 여기가 짝대기 기호예요. 자, x 바 x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건제수법이라는 새로운 표현법인데 우리가 이 짝대기 바 앞에다가 대표 문자 하나를 적고요. 일반적으로 x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x 바 x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이것도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집합을 만들어 볼게. x 바 x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 이런 것들이 x 바 x는 설명문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적혀있어. 회사님, 왜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설명을 읽었을 때 설명을 말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정답을 적당히 대입해보자. 자, 대입해보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x를 모은다. 5 이하의 자연수예요. 회사님,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건제수법은 길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길게 적혀 있는 거에 앞뒤 부분을 읽고 그 x가 돼야 되는 수, 말이 되는 수 찾는 거예요. 얘들아, 5 이하의 자연수라는 건 뭐밖에 없죠? 구체적인 기준이 적히잖아. 기준.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x에다가 말이 되는 수를 1, 2, 3, 4, 5, 6, 7, 8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따라서 이 괄호 한쪽을 읽었을 때 말이 되는 모든 x를 찾으면 1, 2, 3, 4, 5니까 이런 조건제수법으로 쓴 것을 바꿔치기 하면 1, 2, 3, 4, 5라는 연소날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의 내 말을 들어봐. 조건제수법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뭐인 거? 말이 되는 수. 그냥 make sense. 그냥 말이 돼야 돼. 근데 그런 숫자를 찾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해주세요. 그 문자 자리에 대입해서 말이 되는 수를 다 모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언어적으로 말할게. 조건제수법은 그 문자 자리에 적당히 대입해서 말이 되는 x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 x를 모아라. x를 모아라. x 제곱빼기 0이 되는 수. 되셨습니까? x 바 x에 대한 설명 이거.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야 돼. 그치? 근데 이걸 해석했을 때 이게 뭔 말이죠? 제곱했더니 1 뺐더니 0 되는 수 라는 건 x에 몇을 넣어야 이 말이 되냐? 그럼 뭐가 있어요? 1 마일. 1, 4, 1. 따라서 이 말은 해석을 해보면 집합으로 바꾸면 1과 마이너스 1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2차 방정식의 행위.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제수법은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 설명을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해서 x에 뭘 대입해야 말이 되는지를 한번 1, 2, 3, 4, 5라든지 2차 방식을 푼다든지 수학적 배경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자님. x 바 x에 대한 설명. 자, 그럼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단순한데 바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 그때 수학자가 말했지만 얘들아 이거 끊어서 읽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 자,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나. 벤이 맞나 이거였나? 벤 한 개였나? 어쨌든 벤이라는 옛날 수학자가 다이어그램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도형이거든. 도형 다이어그램.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집합 표현법인데 바로 이겁니다. 원을 그리고 원 안에 그 안에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까는 뭐였어? 원소 나열법은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적었지. 근데 이것도 번거로우니까 세 번째 방법은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방금 왔으면서 졸고 있어. 아니요. 이 지각쟁이 몇 시가 됐죠? 네? 뭐라고요? 이 없다고요. 이유가 없다고요? 저 근데 리어카 타고 왔다 가져왔어요. 리어카 타고 왔어요. 자, 집합 1, 2, 3, 4, 5라는 예시를 귀찮아. 눈으로 보기 좀 어려워. 그래서 도형으로 바꾸면 울타리를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원소들을 개별적으로 적으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옆에 보시면 얘들아 그 옆에 이제 121쪽에 설명문 다시 한번 볼 건데 설명 너무 차갑도 않거든요. 121쪽이야? 자, 121쪽에 저 설명문 정말로 처음 배울 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바로 집합의 관습이에요. 얘들아 맨 위쪽에 설명 모르니? 121쪽에서 바로 관습인데 총 3개. 첫 번째 뭐냐면 집합을 쓰는 과정에서 순서는 멋대로 쓰셔도 돼요. 니를 꼴리면 돼요. 끌리는 대로 쓰시면 돼요. 쌤 저는요 1, 2, 3 집합 만들고 싶어요. 잘 만들었어. 열고 닫았어. 근데 이렇게 집합을 날거나 어떤 걸 모으지? 3, 1, 2 이렇게 모은 집합은 같은 걸로 봅니다. 그냥 같은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순서는 니들 멋대로 원소를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또라이가 아닌 이상 뭐 하자? 크기 순으로 적는 게 좋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원소를 만들었어. 보기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집합은 맞아. 불편하죠. 왜? 들쑥날쑥하잖아. 들쑥날쑥한 거 보여? 그래서 뭐 하자?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냥 크기 순으로 적는 걸로 우리끼리는 관습적으로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집합을 뜯어 고치시면 돼. 어떻게? 크기 순으로요. 누구 넣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못 때리고 있네. 어쨌든 같은 것이지만 크기 순으로 적는 게 보기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문 1이에요. 자, 설명문 2는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도 집합 맞는데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뭐 하자?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땐 그냥 한 개만 쓰자. 오케이? 오케이? 중복되는 원소가 있으면 3, 3, 4, 5라고 해도 집합은 맞아. 근데 그냥 겹칠 때는 한 개만 써주자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소가 많을 때, 좀 많다 싶으면 두세 개 정도만 적고 점점점 기호를 써주자. 눈치도 많이 졸리니? 난 진짜 너무 피곤해요. 아니 이거 오늘 처음 노트 강습하는 날이야. 원래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자고 있었죠? 그럼 오리엔테이션 해요. 오리엔테이션이요? 저 쌤 처음 봐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는 재미는 없어도 살다 보면은 궁금한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미용실에 갔어요. 강건관데요? 아 궁금해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니 어쩐지 앞머리가. 그러니까 얘들아 가끔씩 여러분들 어떤 사람 미용실 가면 주로 자주 가던 곳만 갑니까? 아니면 여러 대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너 어떤 케이스야? 가던 곳만 맨날이가 아니면 자유? 가던 데만 가? 너도? 승범이는? 왔다 갔다 그냥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보고 그렇지. 지성이는? 가던 데만 가? 너는? 저 안 가는데요? 그럼 머리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라요. 제가 진짜 잘라요. 제가. 은채는 어떤 스타일? 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가는데 그럼 머리 자를 때 불만이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말을 표현해요? 그 잘라주세요 한 번 아니면 좀 여기 좀 다시 아니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넘어옵니까? 어때요? 말해? 네. 나 그 나이 때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냥 미용사 아주머니 또는 아가씨
저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잘 잘라서 이렇게 안 잘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잘 만족스럽다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확실히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말 안 하는 게 호구가 나는 데가 있어. 그치? 왜 내가 참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더 자를 거 없어요 해서 막 넘어갔는데 이제는 여기 좀 이상한데요? 저기 좀 이상한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앞머리 자르신 거예요 오늘? 앞머리? 좀 더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미용실을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나도 옛날에 가던 데만 갔어. 어릴 때는 그치?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뭐 뭐야 그 라떼는 미용실에 그 남자들의 가장 유명한 게 블루클럽이라고 아세요? 블루클럽 싸죠? 그리고 남자들 빠르게 발가락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는 카던 곳만 가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자르실까 막 궁금해서 막 저는 다양한 곳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연계동 저는 여기 안에 105대 사는데 이 연계동에 모든 미용실을 한번 가보는 게 이번에 목표거든요. 네, 계속 갖고 있어요. 이번에 같은데 이름 뭐였지? 이철 헤어커커인가? 저번에는 그러니까 미용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 가보는 게 이번에 저번에 그냥 꿈? 버킷리스트? 근데 지금 머리 스타일 바가지 머리인 거예요? 몰라요. 잘라달라고 다듬어달라고 했고 그냥 저는 항상 내 다운펌을 합니다. 옆머리가 떠가지고 그렇게 하면 맞으시면 돼요? 네. 옆머리 그 뜨는 거 보고 싶은데. 아 싫어. 완전 진짜 거의 사람이에요. 제가 다운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옆머리 긋는 거 너무 떠. 그래서 저 어릴 때 근데 이거 뭐예요?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아니 옆머리가 너무 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운펌 돈 들여서라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번 미용실을 모두 다 터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진짜 자를게요. 추천하고 싶은 미용실 있나요? 어디가? 저요 쌤! 아니 제가 잘하는. 아니 너가 잘라준다고? 네. 저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잘 자른다? 저 진짜 잘 자르놨어요 머리카락? 이것도 제가 자른 거예요 이거랑. 주로 그런 애들은 뭐냐면 특징이 그러니까 이건 또 고등학교니까 학교를 빠르게 잡자는 애들이 주로 그쪽 알바. 그렇지 않아? 아니 전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어릴 때 학생들. 아니 저는 그냥 잘해요 진짜로. 전 소질이 있어요. 알바 안 해봤잖아 이 말씀. 안 해보긴 해서 잘해요. 저 진짜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안 해봤으면서 잘한다? 저 잘하는데 진짜로. 거만한 생각이에요. 경력자들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잘하는데. 추천할 미용실 있어요? 요즘 제일 좋은 게 있나요? 어디 주로 가요? 저쪽에 로이드가 로이드방 거기 옛날에 가봤어서 거기 어쨌든 별로인 거다. 미용실을 다양한 곳에 가보자. 아니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지금 하지 말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자 원소가 많을 때는 두세 개만 쓰고 생략해서 점점점이야. 자 예를 들어 쌤 저는요 오늘 1부터 40까지 다 나열하고 싶어요. 집합은 맞아. 근데 이거를 쓸 때 쓰다 보면은 시험지 제출하기 끝나요. 그래서 한 3, 4개, 두세 개만 적을까요? 1, 2, 3 정도만 적고 4, 5, 6, 7, 8 그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고 마지막 끝번호 한 39, 40까지 닫아주시면 이것도 집합 표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습니까? 원소가 너무 많을 때는 앞에 두세 개, 뒤에 두세 개 쓰고 닫자. 오케이? 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라 이 앞에 규칙과 뒤에 규칙의 사이에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제가 해볼게요. 자 해보자. 1, 3, 5, 19, 21 이 집합의 뜻이 뭐겠어? 상식적으로 홀수. 홀수 집합이겠지 하면서 여기에 7이 들어가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줄 아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단어로 갈게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우리가 집합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상자를 받으면 그 상자의 내용물이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집합의 사이즈라고 부를게요. 크기. 원소의 개수를 이제부터 그 집합의 좀 크기로 볼 건데요. 자, 원소의 개수는 이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A가 있어. 그 집합의 앞에다가 소문자 n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건 관습이야. 자, 읽을 때는 괄호는 생략해서 읽기 때문에 NA, NA야. 자, NA라는 건 뭐냐면
뜻이 있어요. NA라는 거의 뜻. 바로 그 괄호 안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읽습니다. 괜찮습니까? 각각을 읽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개수, 원소의 개수.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 A가 1, 4, 9, 16, 25, 36이에요. 맞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자, 그때 이 집합을 바라보면서 NA를 구하시오. NA 몇이야? 이렇게 특정한 집합의 NA. 6 아니에요? 바로 그 집합의 원소를 세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집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원소가 있으므로 여기는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믿었습니까? 원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A라는 건 그냥 뜻이 달라. 자, 근데 요럴 수도 있어. 자, 1, 2, 3, 4, 5, 6, 100, 101, 999.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집합을 만든 거냐면 너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자연수들의 집합이거든. 자연수의 모든 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이 모든 자연수의 집합을 만들면 얘는 N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가 이제 이런 질문인 거야. 자연수 상상해봐. 그 집합을 만들고 개수를 세봐. NA 개수야. 그래서 꽤 많죠. 꽤가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자, 그때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과에 오시면 이 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있다. 몇 개라고 할까? 바로 인피니트, 무한대라고 쓰긴 하는데 그냥 이런 건 이제부터 셀 수 없이 많아서 이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이 많을 때 이제부터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집합 앞에 두 글자 무한이라는 건 괜찮니? 그 집합의 원소가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일 땐 걔는 NA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무한 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NA는 뭐다? 이 집합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 셀 수 없다. 너무 많다. 오케이? 유한 집합일 때는 그냥 그 개수만 쓰면 되니까 몇 개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그 집합마다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집합의 원소를 세봤더니 몇 개 없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있을 유 한 개가 있는 거야. 끝이 있는 수. 그래서 한 개가 있는 집합을 바로 한 개가 설명 하냐? 한 개가 있어. 유합이 뭐야? 자, 유한 집합은 바로 셀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셀 수 없이 엄청 많이 원소가 되는 걸 여기부터 무한 집합.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이다. 그럼 세 번째, 요게 좀 특별한 집합인데 요건 여러분들 이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공집합. 자, 공집합이 뭐냐면 집합 앞에 한 글자 공이 붙었거든. 자, 공이라는 건 비어있을 공 알아? 네. 공어 알아? 네. 공. 비어있을 공이야. 집합인데 비어있다야. 즉 우리는 이제부터 공집합을 뭐라고 쓸 거냐면 특별한 집합,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 쓴 기호, 이걸 이제부터 공집합 기호로 봅니다. 자, 공집합의 뜻이 뭐냐면 집합은 집합인데 중괄호 열고 닫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이제부터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냥 재미가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 괜찮습니까? 공집합. 자, 그때 그러면 공집합은 약속을 합니다. 자, 공집합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원소라는 개수를 붙이면 n 공집합이면 뜻이 뭘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 집합의 개수를 보면은 없으니까 빵개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근데 공집합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이게 아니라 있긴 있어. 빵개야.
오케이? 빵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안 된다랑 정의가 된다는 큰 차이예요. 말은 돼요. 어쨌든 셀 수는 있잖아요. 연계라는 것들로 설명했잖아요. 어쨌든 자 공집합이 어떻게 했으면 0이에요. 0개일 때는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분류가 될까 무한집합의 유한집합. 분류가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빵개도 셀 수 있는 거죠. 0개니까. 그래서 셀 수 있는 집합이라서 공집합도 네 글자 유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집합의 유한집합의 예시, 무한집합의 예시, 공집합의 예시가 써있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다음 쪽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좀 많은 개념들을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해봅시다. 122쪽 이미 풀겠나요? 다시 풀어보세요. 맞아, 안 돼.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얘들아, 290번의 뜻은, 290번의 주제는 뭘까? 바로 집합이 뭔지 아니? 뜻을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들이 290번은 그 말을 읽거나 들었을 때 명확하네? 명확하지 않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15의 약수의 모임이야. 수학적 지식으로도 명확하죠? 약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분들이, 자, 기억은 적분 맞죠? 자, 니은은요? 큰 정수의 모임, 집합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읽어봐. 큰 정수의 집합이에요. 모임. 얘는 애매하죠? 왜 애매하죠? 1000 정도면 큰 정수인가? 그거 기준이 없죠. 맞아요. 크다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탈락. 디귿은요? 50에 가까운 자연수. 49에 가까운 건가? 47에 가까운 건가? 몰라. 가깝다는 게 뭔 말인데 이것도 애매한 기준이야. 자, 리을은 2차 방정식을 줬을 때 해를 모으면 명확하죠. 그래서 리을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쓰고 뭐까지 해야 돼? 집합인 것을 모르고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쓰시고야. 그럼 기억의 원소를 적어보자. 15의 약수야. 이 리을 2차 방정식의 해요. 괄호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x를 찾으면 x는 x1, x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1과 2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291번. 자, 이거는 삼지창 기호. 삼지창 기억나? 속할 때 쓰는 기호야. 들어있을 때. 그럼 얘들아, 일단은 5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A를 만들 수 있겠어? A를 만들어. 어떤 집합이야? 5의 배수의 집합이요. 5의 배수의 모임. 그러면 너무 많다 싶을 때 몇 개 정도만 적고 생략하자. 5의 배수의 문 써봐. 5,
후구단을 외자 5, 20, 5, 3, 15, 점점점 5, 4 이거 뺄게요. 자, 5의 배수의 집합일 때 첫 번째 1번 5는 A에 속해요 안 속해요? 잘 들어있잖아. 그래서 5는 A에 속하고 있다. 삼지창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10이 돼요 안 돼요? 일단 삼지창을 적고 고민하면 돼. 그을까 말까? 그거 보세요. 얘는 안 들어있죠? 괜찮습니까? 18은요? 생각 좀 하자 이제는. 안 돼. 30은요? 오칸 괜찮습니까? 자, 292번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야. 다시 한번 이 말을 읽어보자.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 명확하죠? 그럼 얘들아 A를 그럼 첫 번째 원소날법으로 써볼래? A를 원소날법 써봐. 이 말을 읽고 집합을 만들어. A는 어떻게 하면 돼? 원소날법 1 쓰면 혼나요? 1은 소수 아니에요? 죄송한 1 소수야 소수 아니야? 절대 아니야. 2부터 나가 1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짜증은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얘들아 두 번째 조건지수법으로 A를 만들 수 있겠어? 자, 조건지수법은 뜻이 뭐였냐면 대표 문자 하나가 필요해. 대표 문자 하나 X라는 거 해보자. 그럼 A를 중괄호 열고 X 짝대기 그럼 뭐 하면 돼? 짝대기 뒤에 설명을 적으면 돼. X의 설명. X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X는 이런 애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10 이하의 소수. 되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 A를 벤 다이어그램이야. 해보자. 스파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겠어? A 적고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안에 뭐 하면 돼? 원소들을 넣으세요. 2, 3, 5 됐습니까? 293번은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공집합이냐 구별하는 개념이야.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유한집합에 들어갈 놈들은 A, B, C, D 중에 누구야? 셀 수 있는 원소가 되는 거. 죄송한 거야. 유한집합의 후 A, C, D. 두 번째 무한집합의 후보는 누구야? B요. 왜? 그 배수니까 계속. 9의 배수니까 9, 18, 27, 36, 45 9구단 외쳐보시면 구단은 겁나 많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고 세 번째 공집합에 들어가는 것. 공집합 누굴까? 있지만 없는 거. 아니 그냥 글을 읽어봤을 때 없네 하는 것들. 바로 D만 공집합이죠. 되셨습니까? 2랑 4 사이면서도 짝수인 건 없어요. 얘들아 마지막 294번 바로 원소의 개수 NA 기억나? NA라는 거에 투여하시면 되고 NA라는 기호. 자, 첫 번째 1번의 NA는 몇이야? NA. 자, 읽을 때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넘버 오브야. 넘버 오브 A. A의 원소. A의 개수. 넘버 오브 A라서 그 원소의 개수 세면은 열 있게. 두 번째, 그 집합을 읽고 NA는 몇이야? 좋습니다. 빵인 거 이해돼요? X제곱 플러스 1이면서 실수인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 정수라는 말을 던져줬어. 그러면 받아먹으면 바로 일일이 세보면 몇 개 나와요? 3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X는 마일 0만 되니까 3개 있죠? 좋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295, 296
위에 설명 읽고 바로 해볼까요? 123쪽은 어렵잖아요. 바로 집합의 뜻, 표현법, 삼지창 기호. 풀려있다고 막 다시 보러 갔어. 너가 저게 답이 적혀 있어도 지웠을 때 다시 풀면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복습한 거야. 그런 게 복습이야. 그러니까 풀려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습하면 돼. 내가 3개월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풀어도 잘할 것 같아. 정확히 할 것 같으면 복습된 겁니다. 오케이? 또 보자. 295번 집합이 되는 것 2개 고르기야. 뭐 있을까? 바로 읽어봤더니 명확한 모임이고 4번, 5번이죠? 오케이? 그럼 1, 2, 3번이 아닌 이유까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작은 홀수의 모임은 왜 집합이 아니야? 너희는 그걸 반박할 줄 알았는데 왜 아니다? 적다는 기준이 모호하죠. 왜 이렇게 애매하죠? 몰라. 2번, 제주도에서 유명한 식당들의 모임. 이거 논란이 됐었죠? 아닌가요? 울릉도였네 이거는. 여러분 뉴스를 안 봐도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식당이 모임. 애매하죠? 평점 4.5면 좋은 건가? 4.5면 좋은 거야? 애매하잖아. 사람마다 4.0짜리 갈 수 있지. 유명하지 않다의 의미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당신입니까? 3번 토끼. 네 맞아요. 아니요, 이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아니 진짜 맞는데. 그러니까 집합 문제 만날 때마다 한번 심심하시면 내가 저기에 들어갈까 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1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잘 되고. 얘들아, 196번. 얘들아, 이거는 수학적 배경식이 들어가지. 바로 뭐야? 이거 살? 바로 2차 부등식의 해. 얘들아, 2차 부등식의 해는 결정이 돼 있죠? 2차 부등식은 애매한 게 아니야. 명확한 기준이야. 2차 부등식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나 3번. 됐습니까?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 만들 수 있겠어? 원소 나열법으로 할 수 있겠어? 지성아, 원소 나열법 해봐. 어떻게 돼?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땐 네 글자 인수분해 먼저죠?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 보자.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되죠? x 빼기 2, x 빼기 6 작다 0보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는 뭐였지? 부등호 방향도 보면서 인수분해 발했을 때 0이 되는 수 두 개에 작을 때 사이값. 작을 때 사이값 바로 2랑 6 세면 되니까, 그러면서 정수익을 세면은 3, 4, 5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지창 기호에 들어가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3번만 옳지 않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얘들아, 필수 문제 3번 볼래? 필수 문제 3번은 그냥 읽고 할 수 있어. 저거는 집합의 조건 제시법이면, 조건 제시법은 뭐 할 거야?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너희의 답변 뭘까? 조건 제시돼 있으면 뭐 하자야. 조건 제시법이 나와 있으면 뭐 하자?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자 하셔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로 읽으면 어려워.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필수 문제 3번은 조건 제시법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뭐 하자? 원소날법으로 바꿔서 풀자라는 게 그 주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필수 문제 4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졸려? 얘들아, 조건 제시법은 항상 뭐 하는 게 편해?
원소 날법으로 바꾸는 게 관습이야. 근데 가끔씩은 뭐냐면 그 조건제시법을 읽었을 때 원소 날법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문자가 여러 개인데요. 이게 딱 자, 조건제시법 괄호 열고 괄호 닫았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을 때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문자가 여러 개다 싶으면 반드시 원소날법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보세요.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수문제 4번에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괄호 안쪽에 대입해 본다. 오케이? 그걸 사람들이 거기서 표로 주는데요. 이 정도 너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자. 얘들아, A는 간단한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야? 0, 1, 2. 3개밖에 없어. 자, 근데 A를 이용해서 자, B랑 C를 만들 거야. 자, B집합은 뜻이 뭐야? 자, B집합. 중괄호 열고 중괄호 앞에 뭐라고 써있어? 맨 앞에. 이거 문장을 읽어야 돼. 짝대기 앞에 x 플러스 y가 적혀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숫자들의 모임인데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이 뒤에 적혀 있어야 돼. 근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 x는 a에 들어간다. y도 a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읽었을 때 해석을 해봐야 돼. 오케이? 그럼 b를 원소날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이 말의 뜻이 뭐야? 삼지창 기호는 x라는 수가 a에 속한다라는 소리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속해야만 되니까. 마찬가지로 y도 a에 속해야만 되니까 y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는 a 안에 들어있는 수요. 3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예선님, 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면 될 수 있는 수들을 모두 대입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바로 거의 책 쓰인 것처럼 표를 그려보자. 표를 그려볼게. 표. 여기는 x 줄이고 여기는 y 줄이야. x가 될 수 있는 모든 수는 몇이야? x 먼저. 0, 1, 2 중에 아무나 또 되고요. y도 a에 속한 모든 수이기 때문에 모든 수. 자, 그러면 x랑 y를 될 수 있는 걸 모두 적고 우리는 희망하는 게 더한 수들의 모임이야. 더한 수들의 모임. 그래서 x랑 y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더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0 더하기 0, 0이죠. 1과 0이 만나면 1과 0이 만나면 더하면 지금 우리 더하는 게 목표라서 그래. 다 왔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집합 B인 건데 우리 뭐 하기로 했으니까 원소가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만들 땐 겹치는 건 한 번만 쓰자. 첫 번째, 0 겹쳐 안 겹쳐? 이 안에서 혼자밖에 없죠. 1은 0.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1은 0. 세 번 나오니까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3은 0. 두 번 나오니까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4는 한 번이니까 딱 한 번. 그래서 중복해서 쓰지 않게끔 원소를 내려가시면 되겠다. 반대로 곱하기도 옆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대입해보고 집합을 찍어내면 원소날법이 돼요.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표를 그리는 게 편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내용 볼까요, 얘들아? 필수 문제 5번과 필수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옆에 필수 문제 5번과 6번은 집합의 종류, 유한이냐 무한이냐랑 공집합이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그거 쓰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필수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N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넘겨보시면 126쪽 있죠? 연습 문제 한쪽밖에 없어요.